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남성 전립선 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미국 약학 박사를 이제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오클라호마주 그리고 텍사스주의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다섯 개 손가락 안에 드는 제약회사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또한 프랑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조사 그리고 시장 진입 컨설팅을 도와드렸고 현재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리고 사업을 개발하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이제 보통 미국에서 이제 많이 좀 진행했고요. 대학병원이라든지 국립군인병원, 이러한 다양한 병원과 클리닉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굉장히 대형 어, 이 체인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체인 약국에서 이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저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권의 영문으로 된 이 책을 제가 냈고요. 그리고 세 권의 이 국문으로 된 이 건강에 대한 서적. 그래서 총 다섯 권의 서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미국 약학박사의 건강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채널 구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이 미국 약학 박사 닥터킴 로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자주 종종 글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그 강의에 대한 목차를 말씀드리면 전립선에 대한 구조,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그리고 남성 성기능 강화와 불임에 좋은 음식, 그리고 영양소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이제 오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강의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어, 이 남자 건강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이 전자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립선염의 정의는 전립선염은 당연히 이 글자 그대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이제 질환입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급성과 만성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의 원인은 당연히 이제 염증으로 인하기 때문에 이게 특히 감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균성 감염의 이 가장 이제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 감염으로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이 생길 수 있고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이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립선염이 감염이 아닌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비감염성 요인으로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으로서 이제 감염과는 당연히 거리가 멀게 생길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스트레스라든지 과도한 운동, 또한 신경근육 문제 등도 다 이렇게 비감염성 요인으로 전립선염이 걸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로 문제 또한 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도라든지 방광에서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염증이 이제 또 그냥 가만히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립선으로도 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확산이 되면서 전립선염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전립선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증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변 문제. 당연히 염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감이 있죠. 그러면 이런 불편감으로는, 빈뇨라든지, 밤에, 이 오줌을 누는다든지, 그리고, 오줌을 누울 때, 어떤 통증이라든지 좀 뭔가 약간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골반에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복부, 서해부, 이제 음경이라든지 고환, 항문 주위에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성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발기부전의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정을 할 때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성욕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 또한 전립선염의 이제 증상이다. 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발열이라든지 오한, 피로감도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피로감은 보통 급성 전립선염에서 이제 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염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균성으로 인한 전립선염이 있다고 했는데 급성으로 인한 세균성 전립선염이 있고 이러한 전립선염은 급성으로 발생하고 당연히 세균 감염이 원인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열이 난다든지 오한 또는 이제 오줌을 싸는 게 이제 곤란할 수가 있는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으로 인한 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세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간헐적으로 다시 또 한번 재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든지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흔한 형태이고 염증성 또는 비염증성, 즉 염증 반응이 없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립선염 때문에 생기는지 이게 오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말 그대로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여러 질환으로 인해서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염증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때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을 이제 진단을 이제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전립선염의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력 조사와 신체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의 이제 크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외에도 모양이라든지 이러한 통증들을 이제 암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이 염증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감염 여부를 이 소변 검사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소변, 첫 방울과 중간 소변, 중간 방울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감염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전립선을 마사지한 이후에 소변을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전립선 마사지를 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립선이 바로 액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액을 분비시킨 이후에 소변을 검사하여서 전립선 안에 있는 이제 염증세포와 세균의 양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러한 검사를 이제 진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경우는 만성 전립선염의 진단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타 검사로는 혈액 검사라든지 배양 검사, 초음파 검사, 그리고 요류 검사 등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립선염의 이제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당연히 염증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염증은 항생제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염증이라고 항생제로 잡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특히 세균으로 인한 이러한 전립선염의 경우는 항생제가 가장 먼저 쓰이는 치료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염증이기 때문에 이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바로 소염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 차단제라고 이제 이러한 약물이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알파 차단제는 이제 배뇨 문제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알파 차단제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물리치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물리치료는 이제 골반의 근육의 이완을 위한 물리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이 골반 통증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반 통증을 위해서, 즉,
결론적으로 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골반 근육을 이완하기 위한 물리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통증 관리로는 이 외에도 진통제를 사용해서 이제 통증을 어떻게 보면 약간 마스킹하는 거죠. 그래서 가리게 하는 이제 그러한 약물 요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 이제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이제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시키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또 매번 정말 많이 나오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전립선염에 대한 뭐 재발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좀 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염이 걸렸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또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배뇨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참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전립선 염증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것 또한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변을 자주 배출해서 이 요로 즉 이 오줌이 다니는 이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생 관리가 너무나 또 중요합니다. 네. 성생활을 할 때도 이제 위생을 철저히 하여서 감염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적절한 운동 또한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이 전립선염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 운동도 이제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근데 특히 또 근력 운동이 너무나 중요한 게 이 근력 운동, 즉 저희가 얼마나 근육이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의 건강 상태, 총괄적인 그 건강 상태와 정비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재 내가 근육을 뭐 운동을 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현재 지금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운동을 하셔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재거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을 이제 당연히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면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꼭 이 방법을 좀 이렇게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너무 중요한 게 저희가 뭐 다양한 이러한 어, 전립선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식습관이 또 굉장히 또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저희 몸에 들어가는 게 결론적으로는 저희 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이제 what you eat becomes what you are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을 줄이는 이제 그러한 식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당연히 황록색 뭐 그런 뭐 채소나 과일들을 좀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기 좀 이렇게 많이 힘들다 그러면은 별도의 이러한 그 항산화 영양제 등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제로는 이제 비타민들이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도 특히 어, 항산화 삼총사라고 할까요? 바로 이 항산화 삼총사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비타민 삼총사를 A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C, E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립선 암은 이제 남성 생殖기관의 일부인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초기에는 이게 증상이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배뇨 문제라든지 여러 번 이 화장실에 간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누기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다거나 또한 중지하는 게 어려운 게 전립선 암의 증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액의 혈액이라든지 골반부의 통증 또는 불편함, 뼈 통증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바로 전립선 암의 증상이 될 수가 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전립선 염증이라든지 또는 이 비대증과 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의 검사를 좀 자주 잘 하여서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질환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이제 생활 습관의 그런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질환들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몸을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또한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 암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유전적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이 또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또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전립선 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되게 잘 차려진 이런 고기밥상이 있는데 특정 환경 요인이라고 할까요? 특히 굉장히 무서운 게 식사 습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 많은 고지방 식단의 경우에는 전립선 암의 이제 위험을 이제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물성 지방이 많은 고지방 식단이 전립선 암의 위험만 증가시킨 게 아니죠. 다양한 성인병을 비롯한 그리고 각종 다양한 이제 암의 위험을 이제 증가시킨 것은 이미 너무나 수차례 저희가 이제는 다 많이 들어왔던 이제 바이고요.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은 레드미트라고 하죠. 이 레드미트는 이제 붉은 육류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뭐 이러한 고기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붉은 육류에 속하는데 이러한 붉은 육류를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바로 발암물질로 이미 판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고기를 이제 먹을 때 당연히 이러한 바람에 대한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잘 좀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 수준의 변화 또한 전립선 암의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당연히 남성 호르몬인 네스토스테론의 수준의 변화가 이러한 발생에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하실 때 조직 검사가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 검사에 대한 좀 차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국소 마취한 이후에 환자가 약간 엎드린 상태로 이제 유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직장의 경직장 초음파 기기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분께서 전립선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네,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치욕스럽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럽게 좀 느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립선 암의 초음파 영상을 이제 보면서 전립선의 여러 부위, 즉, 통상적으로 12군데, 16군데에서 가는 바늘로 이제 조직을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조직을 채취를 해야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취한 조직 샘플을 현미경 검사를 한 다음에 암세포 이제 유무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이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조직 검사를 하는 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이 조직 검사를 하는 이제 의사분께서 이거 판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서 이 조직 검사를 판별하는 거 자체가 100% 이제는 이게 신뢰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기 사람의 그 눈으로, 직접 이거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점도 좀 저희가 좀 이렇게 감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립선 암의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약물 치료의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전립선 암의 약물 치료는 크게 호르몬 치료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라든지 이런 작용을 억제시키게 합니다. 따라서 이 테스토스테론의 이러한 그 양의 수치를 크게 이제 억제를 시켜서 암의 성장을 막는 방법이 바로 호르몬 치료 요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항암화학 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이 약물을 투여시키거나 또는 이제 암의 전이나 재발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전립선 암의 이제 치료 방법이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립선 암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또 재발되는 경우가 또 여러 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내 생활 환경, 특히 이런 그 먹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조율을 시켜서 이런 암이라든지 또는 염증이라든지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미리 좀 저희가 좀 잘 참고해서 저희가 이런 질환들을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또한 또 재발을 하는 거를 좀 막는 거를 좀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성 전립선 강화 식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바로 이 남성 전립선의 좋은 식품들 그리고 남성의 성기능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러한 영양소 그리고 식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성 전립선을 이제 강화하는데 도와주는 영양소는 소팔메토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팔메토가 그 효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 소팔메토는 전립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호르몬 균형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남성 탈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의 요뇨 관련된 증상에도 이게 좀 많이 좀 낫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어떤 좀 실험을 진행했는데 바로 12주간 진행했었습니다. 바로 이때 1000mg 정도의 소팔메토 오일을 이 남성들에게 섭취를 하게 했고요. 그 결과 전립선의 비대증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을 이제 진행했었는데요. 24주간 354명의 남성에게 320mg 소파밀트로 섭취를 하게 돼요. 했는데 이 결과 이 비교군에 대비해서 전립선의 증상이 감소하고 배뇨 속도 또한 증가를 하게 되고 성기능이 강화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소팔메토 또한 뭐 하루 먹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좋아졌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좋은 식품들도 꾸준하게 그리고 좀 장기간 섭취를 하셔서 이러한 남성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러한 증진적인 효과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소팔메토는 호르몬 균형에도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특히 이 소팔메토의 작용 기전은 5알파 환원 요소라는 활동을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이 효소라는 거는 이게 보시면은 그냥 단백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생체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제는 그 물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효소는 이 테스토스테론을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로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소팔메토가 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이제 보존하는 데 이제 도움을 이제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은 남성 갱년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할 경우에 남성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팔메토가 이런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외에도
우울증이라든지 뇌 기능, 인지 능력과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그 이제 뭐 갱년기가 없다고 하는데 예, 여성분들도 이제 갱년기가 이렇게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있는 것처럼 남성분들에도 이제 갱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그 갱년기가 올 때 우울증이 좀 굉장히 좀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뇌 기능이라든지 인지 능력 이런 부분들 다 좀 이렇게 많이 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소팔메토의 복합제 제품을 섭취한 그룹이 있었는데 14일 동안 꾸준하게 섭취를 하게 된 결과 제품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까지 같이 비교를 했죠.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오히려 38% 이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팔메토의 기전, 즉 이게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5알파 환원 효소라는 이제 이 효소의 활동을 이제 감소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5알파 환원 효소가 활동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DHT 아까 말씀드렸던 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물질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물질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탈모와 관련된 관련성이 좀 되게 높게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위에 말씀드렸던 바로 5알파 환원 요소의 억제 기전을 가진 약물이 제가 이 강의의 초기에 서두에 언급드렸던 바로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는 이런 약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팔메토를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었던 바로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가 바로 이제 국내에서는 경구용 탈모약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탈모약과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좀 이렇게 그 확인이 좀 필요한 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나스테라이드와 그리고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립선 비대증에 이제 사용이 이제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나스테라이드가 이 그 남성형 탈모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있어서 이게 바로 남성형 탈모에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타스테라이드 또한 이제 국내에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그리고 다양한 여러 국가에서도 지금 경구용 탈모약으로도 좀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는 이 미국에서는 현재 이 두타스테라이드가 바로 이 먹는 탈모약으로는 현재 좀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 5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의 기전을 가지고 있는 이 약물들이 바로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여성, 특히 가임기 여성이 만졌을 경우에는 또한 이게 흡입을 한다거나 또는 이게 노출될 경우에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아기를 베고 있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을 잘 좀 조심하셔가지고 좀 진행하셔야 하고요. 한 일례로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약국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 약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5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물들을 이렇게 다룰 경우에는 이렇게 글러브라고 할까요? 이러한 그 장갑을 끼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탈모를 경험하고 있는 남성 그룹에게 경구용 소팔메토 제품과 그리고 바른 소팔메토 제품을 이제 섭취를 하게끔, 이제 사용을 하게끔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결과, 남성분들에게는 머리카락의 질이, 향상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의 수가 더 증가되게 되었고, 머리카락 밀도 또한 증가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게 각각 60%, 27%, 3%까지 증가를 했다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수팔메토가 뭐 남성의 이러한 이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되게 굉장히 좋게 효과가 이제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 특히 탈모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남성 관리성 강화식품으로 셀레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셀레늄 좀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자, 셀레늄이란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미네랄 또는 이 무기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레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이 운동성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남성 호르몬, 특히 이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정자가 성숙한다거나 그리고 운동성에도 필요한 게 바로 이 셀레늄입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이제 셀레늄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10세에서 18세의 사춘기 남자의 경우는 성적으로 이 발달이 저하됐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가 있다시피 셀레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셀레늄 섭취가 사춘기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발달과 관련이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불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임이 이제 비단 여성분들한테만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니고 이제 불임이 남성 때문에 특히 이제 남성이 원인이 돼서 이 불임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자의 상태가 뭐 정상적이지 않거나 또는 이 모양이 좀 비이상적이다거나 또는 정자 자체가 활동성이 이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이 정자의 숫자가 굉장히 좀 적거나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 남성의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이제 불임 남성의 경우는 셀레늄 섭취를 할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를 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결핍된 병아리는 고환 발달에 이제 불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성호르몬이 합성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항산 효소가 활성이 감소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자가포식이라 가지고 이 자가포식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이제 그러한 뭐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잘 처리되지 않고 이제 남은 이제 그런 쓰레기와 같은 그런 물질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시 잘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mRNA와 같은 단백질 수치가 이제 증가가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셀레늄이 이제 많은 좀 식품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채소 중에는 이제 생브로콜리, 그리고 익힌 플랜테인, 그리고 익힌 브리셀, 콩나물, 그리고 익힌 신선한 시금치, 껍질을 벗긴 콩이 이제 셀렌이 많이 좀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과일 중에는 바나나가 셀레늄이 이제 많이 이제 함유가 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게 특히 이제 바나나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남성성을 좀 이렇게 그 상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성성을 위해서 이런 이 셀레늄이 많은 것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 바나나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 120g의 무게의 바나나의 경우는 약 1.2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블랙마카, 남성의 이 전립선 강화 식품에도 또 이제 많이 사용된 게 바로 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블랙마카라는 건 무엇일까요? 블랙마카는 이제 에너지와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생식 능력을 또한 개선시키면서 남성 정자를 또 숫자를 또 증가를 시키는 굉장히 대표적인 남성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남성들이 또 자주 섭취해 주셔야 하는 이제 식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마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뿌리 식물의 일종인데요. 이제 보통 해발 4,000m 이상에서 자라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이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자라나는 곳이 굉장히 해발 4,000m 이상에서 자라는 만큼 높은 지역과 혹독한 기후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생명력이 너무나 뛰어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음식인데 블랙마카에는 18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그리고 31가지 미네랄과 비타민 함유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에 이제 집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블랙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를 좀 이렇게 진행했는데 운동선수 대상으로 60일간 마카를 섭취하게끔 했습니다. 이 결과 이 선수들의 최대 질주 속도 그리고 최대 산소 흡입량이 각각 10.3%에서 33.6%나 증가를 하게 됐다는 이제 그런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식 능력을 이제 개선했다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마카 안에는 벤질, 헥산, 데칸, 아미드라는 이제 물질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무엇이냐? 바로
정자 운동성 그리고 성욕을 증진을 이제 시키면서 바로 남성의 생식 능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동물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성인 남자 대상으로 하루에 블랙마카 1.5g, 그리고 3g을 12주간 섭취를 하게끔 했고요. 8주부터는 대조군 대비 성욕이 증가가 되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성욕이 좀 이게 많이 없다. 그리고 현재 내가 불임에 대한 그런 좀 약간 위험 조짐이 있다. 이제 그러한 분들은 블랙마카를 좀 더 섭취하셔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임 관련돼서 남성 정자가 이제 숫자가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남성 정자 감소로 인해서 이제 임신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블랙마크가 정자 숫자를 이제 증가시킨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조하셔서, 필요시 이 블랙마크를 좀 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물 실험에 따르면 블랙마카를 섭취한 결과 42일 후에 정자의 숫자가 증가를 했고 정자가 또한 활동성도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자 운동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2일이면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달 하고도 이제 보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이 기간인데 되게 빠르게 이러한 남성의 그런 정장의 숫자라든지 운동성 이런 그런 부분들을 도와준 거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식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의 성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아르기닌이라는 이제 그런 물질을 들어보셨을까요? 자, 아르기닌은 바로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뇌 하수체의 정상으로 기능을 하는 이런 핵심 영역을 하는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미노산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이제 단백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기닌은 오르니틴과 페닐알라닌을 이제 비롯해서 다른 신경 화학 물질과 함께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뇌 안에 있는 뇌 하수체가 성장 호르몬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 합성하고 분비하는데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남녀노소 이제 필요하게 하겠고요. 특히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은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나오는 건데 성장 호르몬이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르기닌이 이런 부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르기닌과 발기부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기닌은 혈관 확장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음경으로 이제 피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제 발기가 이제 되게 되는 건데, 자, 이때 이 피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발기 시간을 늘려주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남성의 생식기를 조금 더 단단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르기닌이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좋은 이 아르기닌 효과가 모든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 효과를 볼 수 있는 남성분들이 있고, 아르기닌 효과가 이제 나오지 않는, 또한 볼 수 없는 그런 남성분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계를 갖기 약 45분 전에 아르기닌을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과 이제 불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아르기닌은 남성의 불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자의 숫자를 또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랙마카가 정자의 숫자를 또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아르기닌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아르기닌은 정액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80%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아르기닌이 그만큼 이 성에 대한 부분, 특히 남성의 이러한 정액에 대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딱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르기닌은 이뿐만 아닙니다.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상처의 치유 능력 또한 있고요. 그리고
체지방을 신진대사와 함께 근육 조직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게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그리고 신체적과 정신적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운동력뿐만 아니라 하수능력까지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아르기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견과류, 팝콘, 그리고 초콜릿 등이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현미, 오트밀, 건포도 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서 이 PT 선생님께서 오트밀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트밀을 이제 좀 샀고요. 이제 오트밀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맛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트밀들을 한번 저도 먹어보고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제가 후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바라기 씨앗, 참깨, 통밀빵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이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의 성기능 강화 식품으로 바로 아연이 를 이제 빼둘 수가 없습니다. 자, 아연이 남성과 굉장히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아연은 남성 호르몬 분비와 함께 정제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연은 이제 남성의 정제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남성이 한번 사정을 하게 되면은 약 5mg의 아연이 체외로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이 많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의 욕구가 좀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때 체내 아연이 일시적으로 결핍된 상태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연은 남성의 정액량을 증가하는 데도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연 섭취로 인해서 이제 개인적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분비되는 양이 아연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약 2배 이상까지 좀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립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아연을 섭취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특히 전립선이 이제 붓는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연이 좀 결핍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이제 아연을 따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아연이 발기부전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비타민 B6와 함께 이제 복용을 같이 할 경우에는 발기부전을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연이 이뿐만 아닙니다. 이 당뇨 환자에게도 이제 도움을 준 영양소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를 좀 보시면은, 이분 몸 안에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여가 되어 있는 영양소 중에 또 하나가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연을 보충해 준 것만으로도 이 당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연이 또 되게 중요한 게 인슐린 생성에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연은 비타민 E의 혈중 농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해준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또 아연이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면역력에 굉장히 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면역력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이 아연을 별도로 섭취를 해주신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 건강 좀 증진을 위해서 아연과 더불어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D와 함께 코엔즘 Q10, 코큐텐이라고 하죠. 이러한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메가3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혈행을 도와주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항염증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합성이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이러한 별도의 건강식품을 통해서 매일같이 섭취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산은 저희의 몸과 두뇌를 최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오메가3라고 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죠. 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눈 안에도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메가3가 너무나 우리 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성 건강에도 이게 오메가3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발기부전 문제를 겪고 있는 남성이라면 오메가3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오메가3가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 일산화질소, 즉 NO라고 하죠. 이 분비를 더욱더 활성화시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이제는 그 파란색 약이라고 하죠. 이 비아그라라고 하는 이 약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인 거죠. 이 비아그라의 기전은 이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키면서 혈관을 이제 확장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기를 할 수 있도록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메가3가 일산화질소의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남성의 발기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메가3는 어디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대표적으로 연어,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외에도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에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메가3를 섭취를 할 때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작은 상처를 입고도 심하게 멍이 들거나 피를 과다하게 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기사항으로는 당연히 현재 만약에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은 오메가3를 같이 섭취하는 거는 이거는 금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5가지를 또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이제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은 보통 생토마토는 한 개에서 2개 정도, 그리고 토마토 소스로는 약 2분의 1 정도의 컵을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 토마토 소스라고 하면 보통 저희 여기에 그 염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염분이라 하면 소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러한 소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건강에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다면은 가공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자연적인 식품들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브로콜리인 거죠. 브로콜리는 이제 또 굉장히 이게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의 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이 화합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합물이 바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뭐 종양이라든지 그리고 전립선 암 등 되게 다양한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하루 섭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하루에 약 한 컵 정도의 이제 브로콜리를 이제 드실 수가 섭취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호두가 있겠습니다. 호두는 이제 오메가3의 지방산과 항산화제가 이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이제 식품인 거죠. 그래서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의 섭취량은 약 1오운스, 약 30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수로 친다면 약 7개에서 10개 호두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녹차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녹차 안에는 이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가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하루에 약 두세 잔의 이제 녹차를 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연어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고 전립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 같은 경우는 주 2회, 그리고 한 번에 3.5온스, 약 100g 정도의 연어를 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연어가 또 이게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어를 뭐 섭취할 수 있다면 연어를 섭취하시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오메가3를 갖고 있는 이런 건강식품들을 별도로 섭취를 해준다면 오히려 비용 좀 절약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건강 음식을 섭취하는데 좀 장점들이 여러 가지 좀 있겠는데요. 당연히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 전립선 암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의 풍부한 연어와 같은 식품이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염증 감소가 전립선염 예방과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건강 지내에 대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전립선 건강에 좋은 식품들이 당연히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제 등이 풍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강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면역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고 심장 건강 개선 등에도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립선 건강 음식에는 좀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과도한 섭취는 이제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 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사람들은 생선, 특히 연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또 이제 개인차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유전적 배경이라든지 건강 상태, 이런 다양한 식습관 등 이런 배경에 따라서 식품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맞춤형 이제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와 같은 이러한 전문적인 사람을 통해서 균형적인 식단이라든지 건강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탕 디톡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시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식단에 설탕이 너무 많으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단에서 설탕을 줄여도 설탕에 대한 갈망과 건강에 대한 자제력과 통제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줄이면 줄일수록, 즉 디톡스를 하면 할수록 젊어지고 건강을 되찾는 우리 몸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러한 설탕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게 바로 21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디톡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영어로는 detoxification이라고 해서 제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D는 독소를 뜻하는 턱신과 더 같이 합해져서 독소를 떼내고 제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설탕 디톡스 관련해서 설탕이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보면은 이 스웨덴에서 수행된 이런 이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가당 음료, 즉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섭취하는 군에서 전립선 암 발생 위험률이 38%나 증가를 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러한 데이터 분석 연구에 의하면은 가당 음료, 즉 설탕 음료로 섭취한 설탕의 섭취량이 가장 많았던 그러한 군에서 절선 암이 걸렸던 확률이 21%만큼 증가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설탕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이러한 섭취를 통해서 저희 몸에 되게 악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를 들어서 30대면은 30%, 뭐 40대는 뭐 40% 이렇게 나이에 정비례하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트레이닝, 즉 훈련을 이렇게 통해서 저희의 전립선 건강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설탕 같은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 혈압 상승,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유선, 염증에 관련된 모든 증후군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디톡스를 이제 만약 하시게 된다면은 21일간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 형성하는 데는 21일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일 동안 설탕을 적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챌린지가 끝난 이후에는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설탕 의존도가 감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 생기는 가스와 백만감이 일단 적을 수가 있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남성 건강을 증진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디톡스를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신체가 새로운 정상에 적응하면서 처음 며칠간은 이 금단 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금단 현상은 두통이라든지 기분 변화,
강렬한 갈망 등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증상이 감소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설탕 디톡스 챌린지는 이제 바로 다음 달 7월 29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리버드 선물을 이제 이 챌린지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디톡스 효과를 예, 2배 높여줄 영양소, 예, 10만 상당의 이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당 지수가 낮은 음식 100개의 리스트를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 더불어서 운동 초보자 따라하면 살을 빠지고 근력을 올리는 그런 운동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설탕 디톡스뿐만 아니라 이런 근육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음, 선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1일간 제가 맞춤형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챌린지 기간 동안 건강 상태라든지 그리고 생활 습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다 설계를 해드리면서 도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강의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특히 남자 건강을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선물을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물 안에는 남성 성기능 강화법, 그리고 불임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 등 굉장히 다양한 좋은 어, 이런 정보들을 제가 이제 수립을 해놨고요. 그래서 강의 후기를 선물 받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강의 후기를 이 오픈 카톡방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의 후기, 즉 여기에 이제 들어오셨던 이 플랫폼 있잖아요. 라이브 클래스. 바로 이 안에다가 강의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후기는 어,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오픈 카톡방 안에다가 본인의 성명, 이름과 그리고 후기 작성 완료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후기는 일요일 정오 12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팔메토가 가장 결정적으로 좋은 증상은 어떤 겁니까? 소팔메토. 그 배뇨도 저기 좋아집니까? 배뇨나 발기부전이나 성욕 증진 이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감소를 증상들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렇습니까? 부분은 소판메토만 먹는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뭐 고지방 식단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 좀 줄이시고 채식이라든지 과일 등이 들어간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올리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수퍼멘토를 비롯한 셀레늄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블랙마카 등등 이제 그러한 우리 몸에 좋은 특히 남성 건강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주는 그러한 음식들을 같이 섭취를 해준다면 너무나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정용현님은 혹시 선생님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후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기를 네, 남기면서 단톡방에, 저는 네, 예,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기를 또 그, 어, 이 라이브 클래스 들어오신 방 있잖아요. 여기에도 같이 네, 올려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방법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99세까지 팔팔하게 바로 여기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창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장을 하시면은 이제 들어와 보시면은 다 들으시고 나서 강의실 입장하고 나면요. 이 하단 부분에 후기를 이렇게 작성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